부모들을 위한 5가지 미래교육 코드. 안녕하세요. 5가지 미래교육 코드 저자 김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영재를 키우는 엄마의 책 읽기 김윤수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자마자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뭔가요? 요즘처럼 어려운 세상에 네. 이전에 대학교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좋은 직장을 네. 박차고 나와서 박차가 나왔죠, 제가. 네, 창업을 하신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죠. 네. 제가 그 대학생들을 보고 사실 자극을 받았어요. 아, 오히려 의외인데요? 네. 제가 있던 대학이 창업을 상당히 추천해주는 학생들한테 창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업 선도 대학이었는데, 제가 그 창업하는 친구들 나가서 이제 발표할 때 발표를 도와주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창업하는 얘기를 듣는데 네. 너무 자극을 받은 거예요. 아, 오히려 교수님, 네. 박사님이 동기부여 네, 받으셨군요. 제가 그 친구나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대학교 1, 2학년 친구들이 창업을 하는데 나는 너무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이제 새로운 길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근데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저도 저희 아이가 그렇게 자기만의 일로 네. 창업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하면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나요? 저도 궁금했어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최근에 상당히 재미있는 책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노베이터의 탄생입니다. 이노베이터의 탄생, 혁신가? 그렇죠. 우리가 되게 주변에서 많이 보는 혁신가들이 어떻게 탄생되게 됐을까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탄생됐어요? 그 책은 빨리 읽어봐야 되겠네요. 네. 이 책이 이제 교육학자가 쓴 책인데요. 과연 이노베이터들을 키워낸 부모들은 어떻게 교육을 했는가가 궁금해서 그분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게 그런 혁신가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 생태계가 필요하다. 생태계? 그러니까 뭔가 이제 도와주는 생태계가 필요한데 그 생태계 중에 하나가 부모, 두 번째는 교육, 교육, 세 번째는 멘토링이라고. 멘토링.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부모죠. 그렇죠. 네, 부모들이 어떻게 그런 혁신가를 키워냈을까 하는 건데,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키웠을 것 같아요, 윤수 작가님 생각에는? 좀 자율성을 줬을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조금 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혁신적인 생각들을 하려면 좀 더 자율적인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궁금했는데요. 그게 특별한 기술이 아니더라고요. 네. 하지만 더 키우기 어려운, 바로 내적 동기였습니다. 네? 내적 동기요? 네, 내적 동기. 좀 어려워지는데요? 그렇죠. 상당히 추상적인 건데, 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내적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그 부모들이 신경을 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놀이입니다. 놀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충분하게 가지고 놀 수 있게 해줬다. 네. 네, 그게 뭐 레고든 뭐든지 간에. 네. 그러면서 거기서 열정을 발견하게 했다. 이게 2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3번째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목표의식을 갖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이를 충분하게 하게 해주고 네. 거기서 열정을 끌어올릴 수 있게 그렇죠. 해주고 마지막은 목표의식. 네. 근데 목표의식은 조금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목표의식이 뭘까? 저도 상당히 그게 궁금했는데 목표의식이 뭐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갖게 해준 거예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뭐 환경 문제도 있고요, 기아 네. 문제도 있고, 뭐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또 재난이나 전염병 이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 관심을 갖게 해주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너는 이런 일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고 싶어?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한테요? 그럼요. 네. 확실히 혁신가의 부모는 좀 다르네요. 다르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어렸을 네. 때부터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가지고 사회에 어떤 내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조기 메이커 교육이거든요. 조기 메이커 교육. 네. 메이커. 네. 네. 요즘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메이커 교육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뭔가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잘하는 거 가지고 조금 아주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사회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근에 메이커 교육의 방향인데요. 미래 사회에선 누구나 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능력이 바로 저희가 오늘 얘기할
창의 융합력입니다. 창의 융합력. 그런데 이제 창의력 하면은 확 와닿아요. 그렇죠. 창의력이라는 네. 얘기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근데 창의 융합력이 더 추가가 됐네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창의력이란 말보다 창의 융합력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네. 왜냐하면 창의력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게 됐어요. 그냥 상상만 하는 걸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거기에 무언가를 융합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창의력과 융합력은 아주 긴밀한 단짝입니다. 그러면 창의력과 융합력 이걸 동시에 키워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방법은 네. 어떻게 배워야 되나요? 네. 창의력과 창의 융합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 있어요. 아이들이 경험해야 될 경험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경계 넘기입니다. 경계를 넘어서?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중간에 경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요. 네. 사람은 되게 항상 하던 대로 하려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밥도 항상 먹는 손으로 먹고 네. 양치질도 맨날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래서 쉽게 경계를 잘 넘지 못해요. 근데 창의융합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간에 자꾸 경계를 넘는 그런 경험을 많이 시켜보는 거죠. 네. 혹시 본인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경계를 넘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좀 많이 아팠었어요. 네. 그래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이 배경이 되는 동화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병원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단행본을 아주 많이 아이한테 읽어줬죠. 그런데 하루는 그 병원에 원숭이가 주인공인 동화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의 그 관심이 병원에서 원숭이로 옮아가더라고요. 동물로 바뀌었군요. 네. 그리고 원숭이에서 동물로 확장이 돼서 나중에는 뭐 강아지, 곰, 고양이로 다양한 동물을 공부하는 계기가 됐고 제가 결국 그래서 도감을 사줬어요. 그렇군요. 네, 이것도 좀 비유가 적절한가요? 좋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하신 게 우리가 아까 제가 경계 넘기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경계 넘기 경험을 해보기에는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경계 넘기 경험이 바로 다양한 책 읽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윤수 작가님 아이가 했던 것이 어떤 하나의 주제를 책을 통해서 접하고 또 거기서 확장이 돼서 다른 주제를 접하고 경계가 계속 넘어가는 거죠.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 아이가 그렇게 계속 경계를 넘어서 이제 동물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혹시 그 아이가 가진 그 관심을 혹시 자기 어떤 일상생활에서 적용해 보거나 무언가를 만들어 보거나 하는 경험을 했었나요, 혹시? 저희가 3년 전쯤에 강아지를 입양을 했는데요. 네네. 근데 사실 강아지는 표정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렇죠. 물론 다르다고는 하지만 저는 잘 캐치하지 못하는데 그렇죠. 사람만큼 다양하진 않죠. 네. 근데 저희 아이는 정말 기가 막히게 그 강아지의 감정을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교감을 하나? 우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엄마 뭐 루비가 뭐가 필요해서 그러는 거야 해서 그 필요한 걸 제가 제공을 하면 강아지가 조용해져요. 통역사네요. 네. 야, 대단한 능력입니다. 네. 이렇게 뭔가 책으로 통해서 배운 것들을 또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게 바로 메이커죠. 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진 않아도요. 무언가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면 그것이 창의융합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네. 이 창의융합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최대의 적이 있어요. 뭘까요? 네. 딱 생각나는 건 엄마의 레이저? 엄마의 레이저. 그쵸. 네. 뭔가를 했을 때 지적질하거나, 네. 비판하거나, 그런 레이저일 수 있는데, 그것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데요. 창의융합력의 최대의 적은 뭐냐? 완벽주의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확실히 창의력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운 걸 시도 안 하겠죠. 네. 제가 대학교에 있으면서 이렇게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이제 프로젝트를 학생들과 함께 해보면 잘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들의 특성을 봤더니 이 완벽주의가 정말 높더라고요. 근데 이 완벽주의가 높은 아이들은 시도를 일단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약간 그래요. 그런 성향이 있으신가요? 네. 왜냐하면 내가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그래서 이 완벽주의를 키우지 않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또 이 완벽주의의 적이 바로 있죠. 아까 말씀하신
엄마의 레이저. 엄마의 레이저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창의융합력을 키워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완벽주의를 키우지 않도록 이렇게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쉽진 않지만 노력해 볼게요. 네. 엄마는 항상 아이를 쳐다볼 때 투자자의 입장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네. 무언가를 또 얻어내고 싶은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완벽주의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그 레이저를 키지 마시고 네. 이렇게 뭔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레이저보다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수용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사실은 늘 안전지대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는 거에 대한 다들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와 함께 조금씩 안전지대를 좀 넓혀갈 수 있도록 함께 경험을 해주시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그 미션 하나 드리려고 해요. 네. 네, 아까 네, 완벽주의가. 네. 네. 왜냐하면 엄마가 완벽주의가 있으면 사실 아이도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미션 하나 드릴 텐데, 집에서 밥 먹을 때 네. 평소에 하던 것과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볼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요? 뭐 아주 파격적인 방법은 요리를 아이들한테 오, 시키는 거죠. 좋습니다. 역할을 바꾼다. 네. 네, 오늘은 내가 그냥 먹을 테니 너희들이 요리해라. 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네. 네, 이런 것들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가 역할을 바꿔봄으로 인해서 또 아까 얘기한 경계를 넘어봄으로 인해서 새로운 경험들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밥 먹는 거, 노는 것, 네. 뭐 씻는 것 이런 것들 평소에 하는 방법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자꾸 해보는 연습들을 해보면 아이가 조금 더 경계 넘는 거에 있어서 좀 유연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당장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럼요. 압류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 또 저희 그 준비한 창의융합력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